안녕하세요. 창업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이제는 타겟팅이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타겟 마케팅 1탄으로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영업 마인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만들어내는 행위죠. 영업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관계와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비스 영업 마인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업은 기본적으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대상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보다 보면 영업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를 영업 화법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영업 화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접촉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즉 이것은 타겟팅이라는 거죠. 타겟팅.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골프웨어를 한번 볼까요? 고가의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골프웨어에도 관심이 있고 또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웨어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실제 쓰는 광고비에 비해서 그 효과는 굉장히 미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견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완견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애완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런 용품들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동일한 마케팅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타겟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을 어떻게 찾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가 결국 영업과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고객과 이렇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개척 영업, 그리고 인맥 영업이죠. 즉 개척 마케팅과 인맥 마케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이냐 인맥이냐. 오늘 저는 개척 영업, 즉 개척 마케팅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된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러면 개척 영업, 즉 개척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각각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봤을 때 공공조달 쪽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밴드나 소모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가 기본적으로 고객 집단을 다 타겟팅, 다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즉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애완견 카페, 골프에 관심이 있으면 골프 카페, 그리고 외제차에 관심이 있으면 외제차 카페, 프라모델에 관심이 있으면 프라모델 카페,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이게 네이버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 어플 중에 소모임 등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하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광고, 타겟팅 도구로 아주 정교한 도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가지 정도의 덩어리가 있고 크게는 3가지 카테고리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공공조달에 대한 부분과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공공조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공공조달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입찰 정보라는 메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찰 정보에 보게 되면 이제 수요기간이죠. 어떤 수요기간이 어떤 이제 내용으로 이제 입찰 요건을 올렸는지, 그리고 어떤 경쟁사들이 그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게 되면 수요기간에 대한 정보, 수요기간에 대한 담당자의 정보, 수요기간 담당자의 그런 연락처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인적 정보, 즉 영업, 마케팅에 대한 그 기초 DB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수익 계약이라든지 경쟁 입찰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뭐 100% 다 해당되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역시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우리가 스케일업 한다라고 하죠. 사업을 좀 확장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또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사이트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보시는 사이트가 지금 공공구매 종합정보란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정보조회에서 입찰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상을 판매를 한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지금 가구 쪽은 지금 경쟁이 아주 심하고, 지금 이케아라든지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그런 이제 가구 등을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이제 사업자가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입찰 정보의 물품 분류 번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상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책상이라고 넣지 않습니까? 책상을 검색을 해서 책상을 추가했습니다. 책상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입찰 내역을 제가 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에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검색 조건에 입찰이냐 결과냐, 저는 일단 결과를 볼 거기 때문에 수익 계약이냐 일반이냐 아니면 뭐 재입찰이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검색 조건에 입찰이 아닌 결과로만 놓고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 결과들이 쭉 뜨는데요. 여기선 지금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두 가지를 뭘 확인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기초금액이 쭉 있는데 한 4천만원짜리 한번 볼까요? 4천만원짜리를 보게 되면 지역 제한 전국에 4천만원짜리 입찰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발주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 나와 있고 연락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고서, 시방서라든지 규매 구격서, 물품 구매 입찰 관련 공고문 이런 식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통해서 어느 수요기관에서 어느 담당자가 이러한 입찰을 올렸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참여업체 리스트, 즉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경쟁사죠. 경쟁사. 이렇게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경쟁사들 보게 되면 주식회사 다우스라고 있는데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뭐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뜨고요. 주식회사 파트너 가구라고 해서 이렇게 3순위로 확인이 되는데 업체명,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낙찰이 되었는지 이러한 경쟁사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이템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에 먹거리 아이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빵류 한번 보겠습니다. 빵류는 뭐가 있는지. 빵류, 말린빵, 건빵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선한 빵이라고 있네요. 예, 신선한 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한 빵으로 해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어떤 이제 입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샘플로 한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제한에서 대구 지역으로 해서 한 1,300만원짜리 그런 이제 입찰 내용이 있는데, 경북대 생활관의 발주처고 수요기관 경북대 생활관,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게 되면 2019년 학예방학 경북대 생활관 식당 급식용 빵 구입 관련된 공고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첨부 파일에 공고서를 보면 이제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한 이제 증명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규격서 있죠. 규격서, 이제 빵류, 그리고 구매계약 특수 조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렴 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 자체는 영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러한 정보를,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제 그 영업 마케팅 정보를 이제 DB로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이제 그 영업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 계약이건 아니면 뭐 경쟁 입찰이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 조달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굉장히 다양한 타겟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구 통계 타겟, 상세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런 이제 타겟들이 뜨고요. 그리고 맞춤 타겟은 맞춤 타겟 고객 리스트, 그리고 맞춤 타겟 앱 참여, 그리고 맞춤 타겟 웹사이트 방문자, 그리고 맞춤 타겟 참여. 그리고 맞춤 타겟 참여는 동영상 참여, 잠재 고객, 그리고 캔버스, 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페이스북이 구현하고 있는 타겟팅에 대한 그 로직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기에는 복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로 쓰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인구 통계 타겟과 상세 타겟. 그나마 조금 쓰시는 게 맞춤 타겟을 통해서 유사 타겟을 쓰시는 거에 그나마 조금 쓰시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맞춤 타겟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뿌리고 싶은 광고 메시지나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홍보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타겟팅 관점에서는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타겟팅 시스템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이 한 1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1900만 명을 모수로 해서 내가 정교하게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 즉 타겟팅 관점에서는 좋은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 리스트 맞춤 타겟, 웹사이트 트래픽 맞춤 타겟, 앱 활동 맞춤 타겟, 오프라인 활동 맞춤 타겟, 그리고 참여 맞춤 타겟, 이렇게 있다. 그래서 주로 쓰시는 건 이제 고객 리스트 맞춤 타겟인데, 고객 리스트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뿌리고 싶은 메시지나 그것이 필요할 건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맞춤 타겟에 대한 개념도 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제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제가 보고 계신 화면이 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올린 컨텐츠인데, 만약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이 컨텐츠를 내가 인구 통계 타겟 그리고 상세 타겟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 컨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발송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새 타겟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 타겟 만들기를 보게 되면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인구 통계 타겟입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연령대, 지금은 어차피 샘플로 제가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20대 후반부터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0대까지 해서 성별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서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인구 통계 타겟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일단 대한민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900만 명의 이 DB가 한 900만 명을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1차 필터링을 한 거죠. 1차 필터링을 한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게 상세 타겟팅인데, 상세 타겟팅은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세 타겟에서 만약 자영업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관심사에 자영업이라고 검색을 하니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되었죠. 이 자영업이란 키워드를 한 번이라도 글을 썼거나 뭔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페이스북 이 로직 서버에서 이렇게 타겟팅을 긁어 와 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900만 명이 17만 명을 확 줄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DB를 추출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내가 이 마케팅 홍보를 하더라도 정교한 타겟팅으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가 만약에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치를, 그래서 만약 서울 강남에서 만약에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그러면 위치를 서울로 놓고 이 반경을 지금 서울에 지금 핀이 꽂혔지 않습니까? 반경 40km이기 때문에 파주 쪽에서 서울로 오기에는 거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겟팅을 한 10km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타겟팅이 좀 더 줄었죠?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한 3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팅을 이제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뭐 골프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찍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찾아보기 해서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특히 이제 관심사를 많이 쓰게 되실 건데 뭐 비즈니스 산업이라든지 쇼핑 패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찍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본질은 내 제품에 관심을 보일 만한 타겟팅 고객을 내가 찾아 들어가서 결국엔 그 정제된 고객분들에게만 나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게 철학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한 82만 명 정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타겟팅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이런 이제 타겟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단이 이제 인구 통계 타겟, 제가 이 뒷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상사 타겟팅인데, 그러면 이제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을 닫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춤 타겟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소스를 쓰느냐, 페이스북 소스를 쓰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내 소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고객 리스트,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고객 정보를 사용하여 타겟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업로드 전에 암호화되어 이후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트래픽은 웹사이트 방문자들로 타겟을 만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픽셀을 통해 페이스북 픽셀을 심어야 됩니다. 페이스북 픽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행동을 취한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앱 활동. 회원님의 앱 또는 게임을 실행했거나 사용 중 특정 행동을 취한 사람들로 타겟을 만든다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내 소스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소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회원님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또는 광고를 방문했거나 반응을 남긴 사람들을 타겟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동영상,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회원님의 동영상을 조회한 사람들로 타겟을 만든다. 그리고 뭐 이벤트,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했거나 페이지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타겟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쓰느냐, 페이스북 소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실 거는 내 소스에서 고객 리스트를 통해서 맞춤 타겟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맞춤 타겟으로 무엇을 하느냐, 맞춤 타겟으로 이제 유사 타겟을 만드실 거거든요. 유사 타겟. 맞춤 타겟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 건데, 여기 대부분의 맞춤 타겟을 통해서 고객 DB를 활용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1000건 정도 올리셔도 실제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는 100건이 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사 타겟을 많이 쓰시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맞춤 타겟은 내가 수집한 고객 DB를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맞춤 타겟을 등록을 하면 그 중에 한 10%가 되었건 20%가 되었건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이렇게 매칭이 되는 DB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DB만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하기에는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을 만드는데, 유사 타겟은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맞춤 타겟을 가지고 유사 타겟을 만드는 거죠. 유사 타겟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맞춤 타겟에 등록되어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와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이제 페이스북 유저들을 이렇게 유사 타겟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타겟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데이터 파일을 준비해서 파일을 추가해서 타겟 이름을 지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유사 타겟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인구 통계 타겟과 상사 타겟을 주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타겟으로 실제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은 쓰긴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타겟은 자산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팅 관점에서 필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온라인에서 공공 조달에 대한 부분과 SNS에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부분과 카카오 모먼트 광고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에 카카오 모먼트에서도 거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거의 유사한 패턴의 그런 이제 광고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본 철학과 원리를 보게 되면 뭐 맞춤 타겟이라든지 뭐 픽셀이라든지 거의 페이스북의 로직과 제가 볼 때 70~80%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타겟팅 광고는 이거는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만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이 결제 크레딧이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동일한 계정에서 결제 정보를 읽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특이사항은 페이스북은 좀 중용차와 같이 좀 묵직한 거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소형차와 같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올려드렸던 온라인 마케팅,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공유한 이력이기 때문에 그 링크도 한번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겟팅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활동에 그런 이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업이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타겟팅을 목표를 가지고 그 타겟팅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 메시지를 배포를 하시다 보면 마케팅 성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창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